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20일 토요일 아침 10시입니다. 이 시간에 고향을 향하는 분도 계실 테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이미 도착한 분도 계시겠는데 아침에 끝난 미정시 그 다음에 유럽 정시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장을 마감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끝난 미정시 그 다음 다음 주 월화 해서 연 3일간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장이 벌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전약 구간에 거의 종가 고가 수준의 장대 양봉으로 나스닥은 2.66%나 올라가고요. 반도체 지수는 3.11%나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로 요 앞날 시간에서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로 시간에서 이미 올라 있었고요. 근데 미국 본장 개장하니까 넷플릭스도 올라가고 구글도 감원 12,000명 감원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3일 빠지다가 돌렸고요. 나스닥 기술주는 이틀 빠지다가 돌렸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개장을 했으면 월요일날 장이 또 덕분에 올랐겠지만 이제 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도 잘 운적이 좋으면 합니다. 일단 결과만 전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의 그 감원은 이 자체가 일단 비용 감소로 이루어지고요. 비용 감소는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잠시만요. 방송 창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 때문에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죠.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아주 0.75%까지도 크게 올리면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것이 이제 경기 부담을 주니까 물가가 빨리 잡히기를 바라는데 물가는 지금 5개월째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더 빠르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준이 목표하는 것은 2%이고요. 근데 우선 4%대까지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떨어졌다 그래도 6.5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고금리 상태를 오래 끌고 가면서 물가를 잡느냐 아니면 제임스 블라드 이야기처럼 더 올리나 아니면 5.5%까지 혹은 JP 모건 CEO처럼 심하면 6%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장은 더 빠질 테고요. 아니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지금 2월 FOMC에서 0.25%포인트 정도 올리고 올해 한 5% 그리고 대체적인 시장 컨센서스가 연말 되면 금리가 한 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최근에 장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CPI가 보다 더 확실하게 잘 떨어지려 그러면은 임금 부분이 잡혀야 된다. 요건 이제 연말에 이제 4.5% 정도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지금 현재는 한 5%까지 이제 올린다고 하죠. 연말 되면 떨어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임금 잡혀야 되고 고용지표가 좀 그러니까 실제로 좀 나빠져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고용 관련 지표들 많이 보게 되고요. 전전주 금요일 날 임금이 감소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시가 최근에 올라왔었죠. 최근에는 이제 상승이 누적된 데다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나쁘니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이야기가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돌아와서 일단 기업들 실적이 좋고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이 감원을 하는데 이 감원이 지금 구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이 지금 계속 감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원래 이제 소매 판매, 소비 관련 지표, 그다음에 임금, 고용 관련 지표들이 나빠지면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니까 장이 빠져야 되는데 고용 관련해서는 지금 CPI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은 나빠져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연수 3일째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드리면 좀 엇갈립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같은 사람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시 적절하다 그러면서 올해 몇 번 더 올리고
올해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는 충분히 제한적이 될 것이고 거기서 금리는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매파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저기 보시면 0.25% 인상을 선호한다 그랬습니다. 제임스 블라드는 매파적이고요. 0.5 올리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게 본다. 인플레이션은 기적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낮추는 것은 느리고 힘든 일이고 우리는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하고 연말까지 금리 인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매파적입니다. 제임스 블라드는 아예 0.5 이번에 올리고 5.5 정도도 유지하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양반들은 이제 몇 번 더 올린다고 하는데 뭐 어느 시점에서는 충분히 제한적이 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사스시티 에스 조지 여는 총재는 2월 금리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추세에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럽니다. 여기서 올바른 추세라고 하는 것은 하향하고 있나 좀 5개월째 떨어지고 있나 이것이 이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랜딩 이 부분은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원하는 시나리오인데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가계가 여전히 돈을 많이 있다 저축이 아직 뭐 많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동이 타이트하다.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잡히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에너지 부분 잡히고 다 잡히고 내려가는데 서비스 부분 그 다음에 주택 렌탈 부분 이게 더디거나 이게 확실하게 꺾이는 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까 노동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확 꺾여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을 지낸 로저 퍼거슨의 경우에는 최종금리는 한 4.9와 한 5.1 중에서 대충 한 5.2 이상으로 가는 연준 말이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1970년대 스탑앤고 정책 요거 그 볼크 시절에도 그렇습니다. 80년대에 미국 물가지수 금리가 물가지수가 살짝 잡히니까 중간에 금리를 살짝 인하하다가 제가 그림이 여기 안 올려져 있네요. 박살이 났거든요. 이거 잠깐 한번 여기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힌다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다시 올리다가 낮추거나 이런 걸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 가운데 하나는 짧고 얕은 침체다 하는 것은 연착륙을 이야기합니다. 연착륙. 완만한 침체가 나쁘지는 않다. 만약 우리가 인플레를 낮출 수 있고 최악의 완만하고 짧은 침체를 걷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거 제가 길게 소개해드린 것은 연준 위원마다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냥 정리를 하자면 일부는 비둘기파적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연준의 기본적인 자세는 올해 금리를 한 5% 혹은 그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좀 더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장은 예상치는 보면은 그게 아니라 연말 되면 4.5 수준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요 갭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메꾸느냐 그것은 이제 임금 부분이 확실하게 잡히고 서비스 부분에 물가가 잡힌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이미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다 더 가속화되거나 공고히 되겠다. 그러면 그럼 굳이 금리를 올해까지 유지해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마 제가 여러 번 반복드릴 건데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 레리 스무스 전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에 강추위가 없었고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고 중국은 정책을 수정했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가 몇 달 전보다 상황을 더 좋게 느끼는 이유다라면서 그런데 아직 이제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끝이 중요합니다. 조선말도 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블라드를 위해서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아마 약간 이런 앞부분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시장이 앞으로 깊게 빠진다 경기 침체 온다 역실적 정세다 크게 빠지면 귀찮고 두려우니까 그러면 안 그럴 만한 방도가 없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장이 많이 올랐죠 그죠? 강추위 없고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고
이러면서 이 경기 침체 안 오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둔하면 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한 5.5%까지 높여서 보는 자료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 경기가 생각보다는 깊은 침체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경제 지표가 우리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렇습니다만은 2%, 3%, 4% 이렇게 보다가 마이너스 1, 2로 가느냐. 그러면은 이제 아예 리세션으로 가면서 역성장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한 1%대로 떨어지다가 마느냐. 뭐 이런 건데 IMF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 세계를 2.7%로 보고요. 월드뱅크는 1.7%로 보고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나열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기왕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대체로 시장도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지는 않는데 의견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고 이거 제가 네이버 밴드에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가셔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조던 스위스 국립은행 중앙은행 중재는 인플레이션을 4에서 2% 끌어내는 것은 훨씬 어렵다. 미국 연준은 2%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데는 5년에서 10년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좀 9에서 6 내려오면 이제 4는 갖다 놓자.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 보면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준은 차라리 경기 침체를 일부 겪더라도 일단 무조건 인플레이션은 작겠다. 인플레이션은 작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2분기 3분기 연속 역성장 가능성 제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GDP가 연환산 기준 2분기에 마이너스 0.6 3분기에 0.3 1년 내 침체 가능성은 65% 연말에 실업률은 5% 가까이로 상승할 것으로 실업률은 올라가는 게 다행이고요.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2분기 3분기까지 경제가 안 좋다가 그 뒤에 올라가면은 주가는 한 2분기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2분기쯤 주가는 바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경기가 경착륙을 하든 연착륙을 하든 밀린다 하는 건 사실이단 말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이 좀 괜찮고 중국이 나아지면 특히나 우리는 이제 9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니까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서 덜 눌리겠죠. 그럼 증시가 우리의 경우에는 재작년 6월부터 이미 16개월, 17개월 조정을 받고 돌아서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가격 반영이 좀 되어서 향후 조정이 와도 덜 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오늘 갑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은 게 다보스 포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쑥 정리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다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일봉으로 보면 일목의 변화일로 보면 이번에 바닥에서 65 변화일이 상투였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33, 26 변화일 지나가면서 지금 돌아갑니다. 일단 짧게 끝난 건 다행이고요. 이러고 다시 뭐 엎어지는 그런 일은 없겠죠.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 연동은 좀 하겠지만 그림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S&P 500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갈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거의 전업종 올라갔습니다. 경기 방어주들하고 기술주들하고 다 떴고요. 이건 주간단입니다. 주간단인데 보시면 테슬라 다시 올라오고요. 아마존, 구글부터 해가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엔비디아 뭐 6% 뜨고요. 이거 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약간 헬스케어가 약간 조금 덜하고요. 나머지 뭐 다 올라갔습니다. 일주일간을 놓고 보면 테슬라가 7.98% 많이 올랐고요. 구글이 7.56% 올랐고요. 엔비디아 8%, 이 반도체가 셉니다. 애플이 3%, 이거 주간단입니다. 주간단이. 이거 보면 산업재가 떨어지고요. 헬스케어 떨어지고요. 이쪽 약간 뭐 경기 방어주들, 필수 소비재들 조금 약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전체적인 종목 동향 넘어갈게요. 애플하고 넷플릭스는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 신고가 경신. 근데 구글 그냥 아주 급등. 이쪽은 아주 그림이 대단히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있고요. 애플도 추세가 안 무너져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살짝 흔들다가 추세 다시 올라탔고요. 메타 그냥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괜찮죠. 테슬라도 완만하게 돌아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리드가 쉬었다가 올라옵니다. 램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최근에 좀 힘이 약해졌습니다. 여기서 올라올 때는 다른 반도체보다는 강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강하다가 최근에 좀 쉬었는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건 아주 그냥 네, 안 좋고요. 그다음에 MSCI 한국 지수 신고가 돌파 1.71% 올랐고요. 신흥국 지수도 1.53% 신고가. 유가가 최근에 조금씩 계속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뭐 금값 여전히 그렇고요. 구리는 가다가 좀 주춤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지수율이 최근에 계속 떨어지다가 예,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뭐 달러 같은 거 좀 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천연가스를 가져왔는데 예, 천연가스가 좀 폭락했습니다. 잠깐 주봉으로 가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작년 이게 8월이죠 아마 8월 22일인가 8월에 10.028까지 올랐다가 지금 3.09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이거 주봉입니다. 그래서 저 2022년 초 저가도 깼고요. 이거 지금 여기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가 여기 아닙니까? 급등했다가 지금 그거 이미 다 깼고요. 2021년 6월까지 지금 가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단기로는 하락이 진짜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잠시 기술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장하고 상관은 없는데 기술 반등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65배 나일이니까 예, 종지수 코스피 그다음에 미국하고는 일수가 며칠 차이가 상 나는데 요 자체는 지금 65배 나일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하락엔으로 떨어지죠. 하락엔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락이 29일이었고요. 지금 마지막 하락이 29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최근 고점에서 이제 42, 43, 일목 기본수치 42 영역이죠. 그럼 되게 기술적 반등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일목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이런 시황을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급락 중이지만 한번 보면 아 이게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 투자했던 사람들 예 지금 아주 진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유럽 따뜻한 날씨 천연가스 ETN 올라탄 개미들 이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50%다. 저렇게 빠졌으니까 예 빠져서 하방에 베팅을 했으면야 수익이 엄청나겠지만 이건 잠깐 기술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뭐 말이 너무 빠르네요. 이렇게 이야기 빨리 할 필요가 없는데 야간선물은 2.4포인트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 500 주봉을 보시면 지난번에 97이라고 일목에 대등수치 온다고 했는데 그 21주였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끝끝 돌아가는 리듬은 아직 살아있는데 일봉에 200일선하고 내려오는 추세선 주봉의 구름 하단이 극복이 아직 목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종국에는 이걸 한번 벗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13주 대등수치 21주 97일 대등수치에서 정확히 지금 돌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틀 빠졌다가 주말에 땡겨놨고요. 애틀랜타 연원의 4분기 GDP는 4.1까지 올라갔다가 3.5로 약간 내려오는데 뭐 이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죠. 그죠? 아까 보신 것처럼 올해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기는 침체는 맞다. 근데 완만하냐 아니냐 이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 앞으로 6개월간 주가가 될 것 같냐 설문조사입니다. 이건 약간 후행성이고 사람들은 장이 좋으면 올라갈 것 같다 그러고요. 장이 나쁘면 빠질 것 같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한 그러니까 불리시 올라가겠다는 의견이 16, 18, 17%까지 떨어졌다가 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과 하락의 비율이 약간 비슷해졌고요. 요 직전까지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1월 3일, 1월 6일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이게 개선이 되는 이거 약간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 심리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CNN에서 조사는 피어앤 그리드 그래가지고 예, 저는 이제 장이 나쁠 때는 바닥 찍을 때는 여기에 가 있고요. 완전히 뭐 아주 초극도로 그냥 공포에 가 있고요. 지금은 탐욕 쪽으로 좀 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재밌어요. 이거 주말 주가는 아직 빠져 있는데 요거 이제 예, 개인 투자자 협회 베어리시 불리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최근에 이제 올라오죠. 이게 좀 괜찮겠네 합니다. 그 고점들이 요 주가 반등 고점과 거의 일치를 해요. 근데 이건 딱 얼마 오면 상투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숫자들이 한 요 정도 오면 대개 상투치더라 막 이런 거고 그 다음에 CNN에 방금 보신 예, 공포와 탐욕 지수도 보면 네, 공포 탐욕 지수 대체로 이 정도 오면
탐욕 수준까지 오면 장이 되게 반등 상투가 돼요. 요것만 가지고 그래서 장이 이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재미삼아 보시면 돼요. 사람들의 심리가 극도로 나쁘게 쏠리면 쏠릴수록 VIX 공포지수 같은 경우 한 30일 32, 35 오면 막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약간 어찌 보면 좀 어디 갔나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 심리들은 되게 좀 그렇게 이거 VIX 공포지수인데 이거 한 34 31은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 32로 가서 요 정도 되면 되게 주가 바닥에 나옵니다. 이게 극도로 공포가 많아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지표들은 계속 나빠집니다. 렌탈비는 아직은 안 끊깁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건축 허가 같은 거 왕창 줍니다. 이러면 현재 주말 해외 시황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준 위원들 발언은 이것저것 계속 섞여서 나왔는데 기업 실적 좋았다. 그 다음에 구글이 대규모 감원을 했다. 이것이 증시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 차트는 망가지지 않고 다우지수 기준으로 3일 조정 이후에 변화일에서 돌렸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제가 몇 번 한번 설명드렸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건도 일봉이 이번 바닥 찍을 때 최고점에서 일목에 76 기본수치 최고가에서 25, 26 변화일 지나가면서 반전이 왔습니다. 하루 노르고 지금 주말에 다시 떴습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캡쳤던 거라서. 그 다음에 이 고점과 이 고점은 50이죠. 일목에 2기 기본수치. 그러니까 지금 전년가서는 65일이 왔는데 29일 대등수치하고 걸리기 때문에 어쩌면 테슬라가 이런 변화일에서 돌아가듯이 약간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혹시 전년가서 매매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주봉은 보면 또 그 전년가서는 주봉상의 기본수치 변화일은 잘 안 보이는데 테슬라는 주봉이 일목 33, 17 기본수치에서 딱 찍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딱 찍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에 없어서 이걸 지금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일봉으로 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제가 미리 그림을 그리는데 이 고점에서 이 바닥까지가 요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게 여기는 12일로 되어 있는데 양편 늦게 하면 17일입니다. 일목에 17 기본수치가 바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일목에 17 기본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33 기본수치 와가지고 흔들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이 최근에 좋아졌다는 반증이겠죠. 그죠? 그 정시도 올라오고 가상화폐도 올라옵니다. 이건 보면 이 바닥이 일목이 17 기본수치였고요. 그 다음에 17의 2배 33 와가지고 흔들었는데 거기서 추세 이탈이 안 오니까 구름 상단 딛고 다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쉬지 않고 40일까지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는데 오늘이 23일 차니까 그래서 26 변화일로 간다면 한 2, 3일 정도 가면 또 조금 걸림돌이 오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직 날짜가 여기 가면 42하고 26 변화일을 만나네요. 여기는 휴일도 돌아가니까 이틀 맞습니까? 3일이죠. 양편 늦게 해야 되니까 3일 더 가면 오늘이 토요일이죠. 이거 토요일로 맞습니까? 오늘 저리 있네요. 그러면은 일월화 정도 가면 이건 변화일이 조금 오네요. 이건 그냥 덤으로 제가 조금 봐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지나갔죠?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휴 중에도 잠깐 필요한 거 있으면 짧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